새벽에 일어나 미라클 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집중이 잘 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스터디 카페로 오픈런을 하며 집에선 유튜브로 스터디 위드미 영상을 틀어놓은 채 밤늦게까지 책장을 넘기는 우리나라의 수험생. 이런 수험생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 역시 편치 않습니다. 기억력에 좋고 집중력에 좋고 수험생에게 좋다는 건 일단 챙겨주고 봅니다. 합격을 위한 자식의 노력, 그리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정성은 어느 쪽이든 절박하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가혹한 K 입시 전쟁이 21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으로 뛰어가는 수험생, 합격을 기원하는 물건과 음식,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한 약까지. 이미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과 그 가족들은 마치 오늘날 수험생 가족과 평행이론을 이루듯 입시 지옥을 겪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평균 2000대 1에 달하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했던 조선판 입시지옥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장원안이란 약을 챙기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하였던 선비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단순한 시험 그 이상이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4대 이내에 과거 합격자가 나오지 못하면 양반으로서의 사회적 특권을 유지하기 힘들었고, 반대로 평민이나 작은 집안의 자식이라도 과거에 붙기만 하면 단숨에 관직과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한 사람의 출세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무대였죠. 이 때문에 집안 전체의 노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과거 시험하면 떠올리는 조선의 메인 이벤트 문과는 전국 8도를 통틀어 고작 33명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열렸고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았죠. 두 차례 시험, 초시와 복시를 통해 선발되어 마지막엔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에서 등수가 결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전국에서 몰리다 보니 과거 시험의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2000대 1에 육박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정조 24년에 치러진 특별시험에서는 이틀 동안 무려 21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한양으로 몰렸죠. 특히 둘째 날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인일제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응시자 중 단 2명만이 최종 합격하면서 무려 5만 대 1이 넘는 극한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의 선비들은 그야말로 시험에 인생을 갈아넣는 N수생 생활을 버텨야 했습니다. 5세 무렵부터 글 공부를 시작했다면 무려 30년 이상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겨우 대과 합격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장원급제자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조선 전기엔 29.2세였고 조선 후기엔 36.9세까지 치솟습니다. 중년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벼슬길에 오를 수 있던 것입니다. 가문은 이들이 붙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식적인 시험인 식년시는 3년마다 있었지만 특별 시험이 자주 있어서 사실상 시험은 매년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입시 준비 풍경은 오늘날 수험생들의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수험생들이 기출문제집을 질리도록 푸는 것처럼 조선시대 선비들 역시 과거 시험 기출문제집을 공부했는데요. 사서오경을 모조리 공부하기보단 역대 과거 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합격자들의 모범답안, 예상 문제를 요약해놓은 일명 초집을 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초집을 그대로 베껴 쓰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합격을 기원하는 미신도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잉어가 거센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용이 된다는 어변성룡도는 과거 급제를 상징했는데 이것을 집안에 걸어뒀습니다. 개와 거북이 들어간 그림을 걸어놓기도 했는데 등껍질인 갑자가 과거 시험 최고 등급인 갑과급제를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수험생 선물로 딱 붙으라는 의미에서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요. 같은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험 보러 가는 유생의 보찜에 엿을 넣어주던 풍습이 있었고, 시험 장소에서도 엿을 팔았다고 합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도 또 하나의 풍습이 있었는데 바로 합격을 비는 명소에 들르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문경세제 제3관문 아래에 있는 책바위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이 이 바위에 돌을 던지면 합격한다는 속설이 있었죠. 비슷한 명소는 다른 곳에도 있었는데요. 정읍시 과교동의 괴다리 역시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 이 다리를 건너면 합격한다는 전설이 있어 주변에서 반드시 들렀던 명소였습니다. 상주시 사벌면의 원터마을 뒷산에는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우물이 있는데, 이 역시 우물물을 마시면 합격한다는 소문에 영남대로를 지나던 선비들이 일부러 들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시험만 다가오면 평소 안 믿던 미신도 한 번씩 챙겼던 것으로 보이네요. 대망의 시험 당일 풍경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것처럼 조선시대 선비들도 시험장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오픈런 문화가 있었죠. 시험 문제가 내걸리는 앞자리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부터 벌문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막대기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여 자리를 맡았습니다. 자리를 대신 맡아주는 선접꾼이란 직업도 존재했습니다. 자리를 잡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하루 보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초시와 복시 모두 각각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단계 시험을 거쳐야 했고 각 단계는 보통 하루 간격을 두고 치러졌습니다. 선비들은 며칠씩 긴장감을 유지해야 했죠. 또한 이 기간 머물 숙소를 확보하는 것도 입시만큼이나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난장판 속에 자리 잡은 선비들은 밤 9시 무렵까지 웅크려 앉아 답안을 써내려 갔습니다. 시험 중엔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에 끼니는 하인들이 챙겨오거나 자신이 보찜에 챙겨온 음식으로 대충 때우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 기간 날씨도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시험 때마다 날씨가 좋진 않았죠. 비가 오더라도 시험은 연기되거나 중단되지 않았고 그대로 야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을 보는 유생들은 알아서 비를 피하고 붓과 답안지가 젖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숙종 38년 정시가 열린 날에 하루 종일 큰 비가 내렸는데 미처 비를 피할 오모나 도롱이 같은 도구들을 챙기지 못한 시골 유생들은 백지를 제출하고 낙담하며 돌아갔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결국 선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한 답을 써내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특별한 보약을 챙겨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수능을 앞둔 수험생 자녀에게 머리가 좋다는 것, 몸에 좋다는 것, 시험에 좋다는 것을 챙겨주는 것처럼 조선시대 부모의 마음도 같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 의서를 보면 딱 봐도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에게 좋아 보이는 다양한 약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름부터가 장원급제할 때의 그 장원과 동일한 장원한이란 약이 존재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원급제를 기원하며 먹었던 약으로 보이는데요. 당대 최고 의학서인 동의보감에 등장하고 조정준의 소아과 전문의서 급유방, 주명신의 의문보감에도 등장하는 약입니다. 특히 동의보감에 적힌 내용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만합니다. 책에는 다소 과장 섞인 표현으로 장원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0마디말을 외우고 만권의 책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는 당대의 수사적 표현으로 봐야겠지만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장원한에 거는 기대가 컸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 적힌 내용을 보면 오늘날 수험생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등불 아래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새벽까지 책상 앞을 지키는 지금의 수험생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시대만 달라졌을 뿐 시험을 앞둔 불안과 압박감, 그리고 한 줄이라도 더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민간에서 먹었던 약이 아니라 임금이 먹었던 기록도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현종 14년 현종의 맏딸인 명성공주가 세상을 떠나는데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그해 8월 7일 현종이 상을 당한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편치 않고 피로해하자 약방에서 임금을 위해 장원한을 지어 올렸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임금의 심신안정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한반도를 뒤덮었던 입시의 광기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과거 시험은 수능과 각종 고시로, 어사와는 꽃다발이나 합격 증서로 이름과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고 가문이 매달리는 치열한 풍경은 온 가족이 수험생을 서포트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슬픔을 다스리기 위해 찾았고 선비들이 시험 전 부적처럼 의지했던 장원한, 동의보감을 비롯한 옛 의서들이 장원한을 어떻게 다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